중국과 치열한 경쟁 속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전남 주요 수출 기업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역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에서 일어난 건설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에 대해 여수시가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으면서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감형을 받았습니다. 유족과 노동계는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겨울 끝자락 찬바람 속에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3월부터 남녀 곳곳에서 다양한 봄꽃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이 국내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잇따라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전남 주요 수출 기업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전남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인데 지역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전남의 대미 수출액은 3억 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1% 감소했습니다. 특히 전남의 주요 산업인 석유와 화학 제품이 각각 28%, 철강 제품은 24%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 수출 실적이 좋았던 반작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저조한 실적입니다. 중국산 제품과 수출 가격 경쟁에서 밀린 영향이 큽니다. 여기에 미국이 국내 수출품의 관세 부과까지 예고하면서 장기적인 전망도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무관세였던 철강 제품과 10%였던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일반강의 경쟁력은 국내 내수 시장에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이 사태는 상당히 철강하시는 저희 쪽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또 다음 달 자동차에도 25% 수준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차량용 강판 생산이 주력인 광양제철소나 현대제철 순천공장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자동차 수출이 줄어들면 직접적으로 저희 생산 캐파 물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전라남도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위기 진단에 나서는 한편 대미 수출이 막힌 중국산 제품의 반덤핑 관세 적용 등을 정부에 건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관세 전쟁 어렵긴 하지만은 우리도 우리의 그 위기를 기회로 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의지와 능력이 잠재력이 우리한테 있다 생각하고 저가 중국산 수출품과의 경쟁으로 지역 주력 산업이 위기에 빠진 가운데 주요 수출국인 미국이 대규모 관세 부과마저 예고하면서 지역 산업계에 들이운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내일 구름 많은 가운데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광주와 전남 서부는 1에서 5cm의 눈이 예보됐고 전남 동부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6도 분포로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네, 얼마 전 여수 산단의 한 대기업 공장 부지에 상당량의 건설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수시가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으면서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장 5개 크기 규모의 여수 한단 내 A 대기업 공장 부지입니다. 기름 범벅인 폐하수콘이 흙과 함께 섞여 있습니다. 땅속에서 걷어낸 건설 폐기물도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날랐던 트럭 이제 운전기사들은 아니다 상당량의 많은 폐기물이 갔다.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A기업 공장 부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주체는 A기업이 아닌 인근에서 DL케미칼 새 공장을 짓고 있는 DL건설. 지난 2022년 3월부터 석 달 동안 DL케미칼 부지 조성 과정에서 나온 건설 폐기물을 A기업 공장 부지로 실어 날라 몰래 파묻은 겁니다. 당초 DL케미칼에서 무상으로 흙을 받기로 했던 A기업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당연히 자연 토사하고 자연 안반석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죄송하다고 그런 공문까지 보낸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는 여수시가 사건을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는 점입니다. 여수시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제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일부 구역에서만 샘플 조사를 실시하면서 봐주기 단속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수시는 샘플로 파낸 폐기물 8톤만 불법 매립한 걸로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세 군데 정도에서 폐기물을 발견했는데 대량으로 이거는 불법 매립이다 할 정도의 폐기물은 확인을 못했고, A기업은 불법으로 묻힌 폐기물 양이 여수시가 산정한 양보다 무려 125배나 많은 100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광주 합동분향소가 48일 만에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전일빌딩 245 1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마지막 합동참배를 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한 뒤 분향소와 온라인 분향소의 운영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5.18 광장에 마련됐던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광주합동분향소는 지난달 5일 전일빌딩 245로 이전돼 모두 2만 9천여 명의 참배객을 맞았습니다. 광주시 누리집에 마련됐던 온라인 분향소에는 9천여 명이 헌화하고 4천여 명이 추모글을 올려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는 23일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을 방문합니다. 김 전 지사는 23일 시단군 임자대교를 방문한 뒤 24일엔 광주로 이동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 전 지사 측은 이번 방문이 개헌 논의 확산과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통합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의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청업체와 감리는 감형을 받았고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직원들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족과 노동계는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대 기자입니다.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학동 붕괴 참사는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철거공법을 무단 변경한 탓인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책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재하청 업체의 굴착기 기사와 하청 업체의 현장 소장에게는 1심보다 형량을 줄였으나 각각 2년 6개월과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철거작업 감리에게도 피해자 합의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직원 3명과 성면철거 하청업체 소장에 대해서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유족과 노동계는 항소심 재판부도 현대산업개발에 면죄부를 줬다며 국민법감정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감형과 원심 유지는 너무 관대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는 후유증 치유와 추모 사업에 힘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난참사 피해자 연대도 불법 재하도급으로 해체 방법과 과정을 멋대로 바꿔 참사가 발생했다며 현대산업개발의 반성과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경찰 중심으로 한 책임을 회피해줌으로써 실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불법 하도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검찰과 피고인 측이 상고할 경우엔 법정 다툼이 대법원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신대입니다. 전국 2만여 경실련 회원들이 광주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광주 선언을 발표하고 5.18 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광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뜨겁게 울려 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18 민주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쉼터 경로당이 스마트룸에 발맞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관내 경로당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노래와 춤을 가르치고 건강관리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르신들이 한데 모여 노래를 부르고 흥을 뽐냅니다.
대형 화면으로 연결된 이웃 경로당과 노래 실력을 겨뤄보고 강사의 지시에 따라 춤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도 하고 또 노래를 또 어디 무등산 자리 부르면 우리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같이 다 해요. 그러면 다 박수치고 너무 흥겹게 잘 놉니다. 북구청이 광주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스마트 경로당입니다. 실버 요가와 건강체조 등 요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관내 40개 경로당에 중계됩니다. 어르신들께서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경로당을 통해서 노래 여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렇게 찾아가는 그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동식 스마트 경로당에서는 체성분과 혈당, 혈압, 치매 검사 등 6가지 측정기가 설치됐습니다. 측정한 건강 상태를 토대로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거꾸리 같은 거 하면 어때요? 근육에 도움이 안 되고요. 그냥 그 아량 가벼운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드시면 될 거예요. 어르신들을 위한 키오스크 교육시설도 마련됐습니다. 실제 식당에 온 것처럼 메뉴를 선택할 수 있고 카페 주문이나 KTX 열차표도 구매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 프로그램들을 여기다가 이제 배치를 해 주어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가면서 새로운 노후를 갖다가 다시 시작한다 하는 초고령 시대를 맞아 경로당도 문화와 교육 공간으로 똑똑한 변신을 진행 중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남도답사 1번지 전남 강진에서 봄의 서막을 알리는 강진 청자축제가 내일부터 열흘 동안 열립니다. 다음 달부터는 남녘 곳곳에서 다양한 봄꽃 축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 땅을 어렵사리 뚫고 나온 시금치와 쑥 등 봄나물. 겨울의 끝자락에서 노란색 꽃을 선보인 유채꽃과 봄의 전령사 홍매화도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끝냈습니다. 봄의 서막을 알리는 강진 청자축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로 53회를 맞는 강진 청자축제는 2년 전부터 개막 시기를 앞당겨 봄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축제장을 찾으면 고려 청자의 발달 과정과 천년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TV로만 보던 청자를 제가 눈으로 직접 봤다는 거에 좀 신비롭고 예전에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게 너무 좀 새로워요. 미리 강진 여행을 신청하면 지난해 큰 인기를 끈 반값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식사와 숙박 등 여행 경비가 최대 20만 원까지 50% 할인됩니다. 강진에서 반값 이런 여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먹고 사고 또는 쓸 수 있는 그런 게 모든 것이 반값이 적용되니까 오셔서 반값 혜택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부터 남녘에서는 다양한 봄꽃 축제가 상충객을 유혹합니다. 광양 매화축제가 3월 7일부터 시작하고 구례 산수유 축제는 3월 15일부터, 벚꽃이 만발하는 영암 왕인 문화축제는 3월 29일부터 진행됩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남녘의 꽃들이 신압으로 우리 곁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광주광역시와 한국정치학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과 재도약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고 5개 주제별 발표와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진 가운데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의미를 담아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김현국 탐험가가 세계 최초로 모터사이클을 타고 시베리아를 단독 횡단한 경험과 도전기를 지역 경제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금요조찬 포럼에서 김현국 탐험가는 탐험가의 탄생, 유라시아 대륙횡단 도로를 주제로 서울을 출발해 시베리아를 지나 암스테르담에 이르렀던 긴 여정과 다양한 잠재력을 지닌 유라시아 대륙에 대해 강연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계 탐험문화연구소장인 김현국 탐험가는 세계 최고의 탐험가 단체인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의 한국인 최초 정회원입니다.
목포해양대학교가 오늘 2024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에서 이혁영 시월드 고스퀘리 회장에게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이혁영 회장은 대학의 주요 사업 투자와 효율적인 재정 집행, 산학 협력 등에 기여한功로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회장은 대학 발전 기금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